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안타 T라이더. 잘 파는 게 투자다. 유안타 증권. 안녕하세요. 유안타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담당하고 있는 박성호 연구원입니다. 4월 30일에 태영그룹의 지주회사인 TY홀딩스 그리고 TY홀딩스의 자회사인 SBS 미디어 홀딩스가 합병을 결정한다라고 공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볼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의 내용보다는 이제 그림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태영그룹 같은 경우에는 TY홀딩스가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SBS 미디어홀딩스가 자회사죠. 태영건설, TSK 코퍼레이션도 자회사입니다. 자, SBS 미디어홀딩스 밑에 이제 SBS를 비롯한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손자회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단에 있는 SBS 콘텐츠허브를 비롯한 이런 회사들이 증손회사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구도에 있습니다. 자, 지주 회사의 행위 제한 요건에 의거해서 TY홀딩스는 2022년 9월까지 행위 제한 요건을 해소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증손회사들 중에서 자, 지분율이 100%가 아닌 곳들은 이 100%로 맞춰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TY홀딩스와 SBS 미디어홀딩스를 합병을 해서 하나의 회사로 만들고 SBS 미디어홀딩스가 가지고 있던 방송 부분의 지주 역할을 TY홀딩스가 대신을 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합병 계약에서 TY홀딩스가 존속법인이 되고 SBS 미디어홀딩스는 소멸법인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하나의 회사가 되게 되면 SBS는 자회사가 되고 컨텐츠허브라든지 MNC 같은 경우에는 손자회사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행위 제한 요건에서 대부분 해소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봐야 할 거는요. 먼저 SBS 미디어홀딩스의 주가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SBS 미디어홀딩스와 TY홀딩스는 합병할 때까지 거의 하나의 회사로 간주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SBS 미디어홀딩스의 주가는 SBS와 연동되는 흐름이 아니라 이 TY홀딩스 전체, 이 태영그룹 전체와 연동되는 흐름이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장사인 태영건설이나 아니면 잠재적으로 그 기업 가치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 TSK 코퍼레이션에 대한 추후 IPO 여부 같은 거를 같이 보셔야 할 종목으로 좀 변화가 되는 것이고요. 저희는 미디어 관점에서 이번 합병권에 대해서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았습니다. 단순히 행위 제한 요건 해소뿐만 아니라 SBS에 대한 잠재 매각 이슈가 당분간 수면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 이번 합병권이었다고 좀 보고 있는데요. 자, 지상파 방송을 보유하고 있는 주요 그 대기업 그룹사들이 있습니다. 태영건설이 있고요. 여기는 SBS죠. 그리고 삼라 마이더스 그룹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울산 방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방건설이 광주 방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 세 개 방송사들이 다 지금 대기업 집단에 지금 소속이 되어 있다는 게 특징적인데요. 여기에서 자산 총액을 만약에 대기업 집단이 10조 원을 넘어가게 되면 그 대기업 집단은 보유하고 있는 방송국의 지분 1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좀 다른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최대 10%까지밖에 지상파 방송국의 지분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10%만 가느니 아예 좋은 밸류를 받고 통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여러 플레이어한테 이제 지분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방송사 지분을 좀 나눠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태영그룹 같은 경우에는 2019년만 하더라도 자산총이 9.7조 원까지 올라왔었기 때문에 10조 원 규제에 도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었는데요. 자, 공정위가 지난 4월 말에 발표했던 2022년도 주요 기업 집단의 자산 총계를 보니 태영그룹은 9.8조로 규제에서 자유롭게 되었고
지금 삼라마이더스 그룹과 호반건설이 지금 지상파 방송국 매각 이슈에 지금 직면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건과 같은 경우에는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은 물론 있습니다. 2022년 5월 달이 되게 되면 또 한 번 공정위가 각 기업 집단의 자산 총계를 또 한 번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때 만약에 태형그룹이 10조 원을 넘어가게 된다면 또 현재 이 10조 원이라는 이 규제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SBS도 이 지분을 처리해야 할 방안을 좀 고민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태형건설이 SBS를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건데요. 일단 태형건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시간을 좀 벌게 되었고 SM그룹과 호반건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또 정부에 청원을 해서 뭐 제도를 바꿔주느냐 여부를 좀 지켜볼 수 있는 시간을 좀 벌게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형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36.9%의 SBS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송법상 지분을 가질 수 있는 캡이 40%입니다. 그래서 40%가 좀 안 되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걸 10%로 낮춰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매각 이슈가 좀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만약에 태형그룹이 이 SBS에 대한 매각을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합병은 그렇게 시급한 이슈가 아니게 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먼저 지금 해결을 하고 있다는 거는 최소 올해 같은 경우에는 SBS에 대한 매각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뚜렷하게 확인된 딜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SBS에 대한 투자 판단에는 기존의 투자 포인트였던 올림픽 그 중계권 재판매 수익 증가로 인해 2021년도 실적이 초강세를 보인다라는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두시고 매각 이슈는 올해 뭐 점화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유안타 T레이더.